구독자 여러분, 7월 31일 아침 한국 증시에서 믿기 어려운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코스피가 장중 13% 넘게 폭등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불과 몇 분 만에 20% 안팎 치솟았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에는 나란히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죠. 그런데 바로 이 순간이 가장 위험하게 흥분하기 쉬운 순간입니다. 어제까지 공포에 떨던 시장이 하루 만에 정말 살아난 것인지, 아니면 폭락이 너무 깊었던 탓에 레버리지와 숏커버가 반대 방향으로 폭발한 것인지 구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역사적인 반등의 복잡한 원인부터 삼성전자와 반도체 업황의 다음 경로, 그리고 지금 추격해야 할 사람과 오히려 기다려야 할 사람의 기준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7월 31일 오전 9시 16분 기준 코스피 상승률은 13%였습니다. 장중 상승률로는 2008년 10월 30일 기록한 11.95%를 넘어선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당시에도 금융시장이 무너진 뒤 공포가 한꺼번에 되감기면서 역사적인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 비교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수가 하루에 13% 오른다는 것은 경제가 하룻밤 사이 13% 좋아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만큼 직전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눌렸고 매도 포지션이 한쪽으로 과도하게 쏠려 있었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호재가 시장의 방향을 돌렸다면 레버리지와 숏커버는 그 속도를 폭발적으로 키운 셈이죠. 이번 주 국내 증시를 짓눌렀던 것은 반도체 업황 논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AI 투자 수익성에 대한 의심, 매물이익이 정점을 지났다는 불안, 높은 금리와 유가 부담에 글로벌 헤지펀드의 강제 매도까지 겹쳤습니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하락할수록 현물과 선물을 더 팔아야 하는 리밸런싱을 만들었고요. 여기에 손실을 줄이기 위해 반등만 기다리던 매물과 신용 반대 매매까지 동시에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폭락은 기업 가치가 나빠진 속도보다 주가가 무너진 속도가 훨씬 빨랐습니다. 7월 31일의 반등도 그 왜곡이 반대 방향으로 풀리는 과정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반등의 출발점은 미국이었습니다. 6월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3.7% 올라 시장 예상에 부합했고 전월 대비로는 0.1% 하락했습니다. 물가가 연준의 목표까지 내려온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예상보다 더 나쁜 숫자는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다우지수는 1.2%, S&P 500은 1.7%, 나스닥은 2.8% 급등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8% 넘게 뛰었고 마이크론은 18.4%, 샌디스크는 26% 폭등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낙폭과 대반등만으로는 이 정도 움직임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시장이 기다리던 답을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이 숫자로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와 기타 클라우드 매출은 전년 대비 43% 성장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전체 매출도 27% 늘었고 유료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 계정은 3천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시장이 확인한 것은 단순히 AI 서버를 더 사겠다는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AI에 투입한 돈이 클라우드 사용량과 유료 고객, 영업이익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증거였죠. 7월 내내 월가는 빅테크가 천문학적인 돈을 쏟고도 투자비를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의심에 정면으로 답하면서 AI 반도체를 비용이 아니라 다시 성장 자산으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장마감지 나온 아마존 실적은 이 흐름에 힘을 더했습니다. AWS 매출은 전년 대비 37% 증가한 422억 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아마존은 2026년 설비 투자 전망도 2천억 달러에서 2,200억 달러로 높였고 늘어난 투자에도 수요를 모두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I 서버에 들어가는 메모리를 사는 비용이 투자 확대의 주요 원인이라는 언급도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투자자에게는 매우 직접적인 신호죠. 물론 아마존의 최근 12개월 잉여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이번에는 현금 유출보다 AWS 37% 성장과 2027년 이후까지 예약된 수요에 더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그렇다고 AI 수익성 논란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메타는 본업인 광고가 27% 성장했지만 현금 흐름 감소 우려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애플도 제품 공급 우려 때문에 시간외에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 차이는 앞으로의 평가 기준을 보여줍니다. 설비 투자를 많이 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기업이 함께 오르는 시장은 아닙니다. 투자한 돈이 클라우드 매출과 계약 잔고, 광고 성장과 현금 창출로 이어지는 기업만 신뢰를 되찾습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AI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이유가 아니라 실제 고객 주문, 가격 상승, 출하량 증가와 이익 추정치 상향이 확인되는
있는 기업으로 돈이 압축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글로벌 강제 매도의 한 축이 정리됐습니다. 오픈AI 출신 레오폴드 에셴브레너가 운용한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니스는 AI 주식의 레버리지를 활용해 집중 투자했다가 최근 급락으로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결국 160억 달러 규모 공개 주식 포트폴리오 대부분을 시타델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이 모든 헤지펀드 청산의 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장에 매일 쏟아질 수 있었던 대규모 강제 매도 물량이 통제 가능한 한 명의 인수자에게 넘어갔다는 점은 중요합니다.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반도체 주가를 짓누르던 디레버리징이 후반부에 접어들었다는 안도감이 생긴 이유입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안도감은 한국 시장에서 훨씬 크게 증폭됐습니다. 코스피 200 야간 선물이 상승 제한폭인 8%까지 오른 상태에서 장이 열렸고 오전 9시 16분까지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약 3조 5천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반면 개인은 3조 원 넘게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의 현물 매수와 선물 프로그램 매수, 기존 매도 포지션을 되사는 숏 커버가 동시에 들어오자 얇아진 호가를 순식간에 밀어올렸습니다. 장 초반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도 시장이 안정됐다는 훈장이 아닙니다. 프로그램 매수 호가가 너무 빠르게 쏟아져 잠시 제동을 걸어야 했다는 뜻입니다. 코스피가 13% 오른 데에는 지수 구조도 큰 영향을 줬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처럼 시가총액 비중이 큰 두 종목이 20% 안팎 급등하면 다른 업종이 모두 살아나지 않아도 코스피는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기, 전자와 반도체 장비주는 급등했지만 화학, 제약, 음식료 일부는 장 초반에도 약세였습니다. 지수만 보면 시장 전체가 한꺼번에 회복된 것 같지만 실제 돈은 AI 반도체로 강하게 압축됐던 겁니다. 따라서 오늘 지수 상승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승 종목의 숫자가 아니라 외국인 자금이 반도체 대형주에서 장비와 전력 인프라, 다른 실적주로 확산되는지입니다. 국내 단일 종목 레버리지도 이번 급락과 반등을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2배 레버리지 상품은 장기간 수익률을 정확히 2배로 만들어주는 상품이 아닙니다. 하루 수익률을 2배로 맞추기 위해 매일 포지션을 조정합니다. 주가가 오르면 다음 날도 2배 노출을 유지하려고 더 사고, 주가가 떨어지면 노출을 줄이려고 더 팔게 됩니다. 시장이 한쪽으로 움직일수록 같은 방향의 거래가 추가되기 때문에 상승과 하락이 모두 과장될 수 있죠. 특히 급등락이 반복되면 음의 복리 효과까지 누적됩니다. 본주가 출발점으로 돌아와도 레버리지 투자자의 계좌는 돌아오지 못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주 27일부터 30일까지 개인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정방향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약 1조 2천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그러나 30일 기준 관련 상품의 순자산은 약 5조 7천억 원으로 5월 말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줄었습니다. 신규 자금이 시장을 다시 장악했다기보다 기존 보유자가 던진 물량을 새로운 개인이 받아낸 손바뀜 성격이 강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7월 31일 장 초반 개인의 3조 원대 순매도도 단순한 차익 실현이라고만 볼 수 없습니다. 급락 과정의 반대 매매와 본전 매도, 레버리지 손실을 줄이려는 탈출이 섞여 있을 수 있거든요. 수급 왜곡은 정점을 지났을 가능성이 높지만 상처 입은 매물까지 하루 만에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이제 삼성전자 자체의 힘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2분기 매출은 171조 5천억 원, 영업이익은 89조 5천억 원으로 모두 분기 사상 최대였습니다. 반도체를 담당하는 DS 부문은 매출 127조 5천억 원, 영업이익 89조 2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사 영업이익의 사실상 전부를 반도체가 만들어낸 셈입니다. 7월 30일 삼성전자가 장중 5% 넘게 올랐다가 상승분을 모두 반납한 것은 실적이 나빠서가 아니었습니다. 잠정 실적을 통해 큰 숫자가 이미 알려진 상황에서 시장이 다음 분기에도 이 이익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의심했고 반등을 기다리던 매물이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7월 31일에는 그 의심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이 완화됐습니다. 삼성전자 메모리는 서버 제품 비중 확대와 가격 상승에 힘입어 분기 사상 최대 매출과 이익을 기록했습니다. 회사는 하반기 서버 D램과 기업용 SSD, HBM 수요가 더 빨라지면서 공급 부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HBM사 판매가 확대됐고 주요 고객에게 HBM사 e샘플도 출하했습니다. 3분기 HBM사 매출을 전분기보다 3배 이상 늘리겠다는 계획과 생산 능력의 60에서 70%를 장기 계약으로 운영하려는 방향은 실적의 가시성을 높여줍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의 실적은
누적은 바로 이 삼성전자의 전망이 고객사의 실제 지출 계획과 연결돼 있다는 증거를 보탠 겁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실적에는 분명한 약점도 있습니다. DX 부문 매출은 전분기보다 9% 줄었고 모바일과 네트워크 사업은 7천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TV와 생활가전도 소폭 적자였습니다. 메모리 가격 상승이 반도체 사업에는 엄청난 이익을 줬지만 스마트폰과 가전에는 부품 원가 부담으로 돌아온 겁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를 비싸게 팔아 번 돈이 삼성전자가 메모리를 비싸게 사는 사업의 수익성을 압박한 역설이죠. 따라서 지금 삼성전자는 균형 잡힌 종합 전자기업이라기보다 메모리 슈퍼사이클의 영향을 압도적으로 크게 받는 기업입니다. 반도체 업황이 계속 강할 때는 장점이지만 메모리 가격이 꺾일 때는 이익 변동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파운드리 회복도 삼성전자의 추가 상승 여력을 결정할 변수입니다. 2분기에는 HBM 베이스 다이 수요와 미국 고객 주문에 힘입어 파운드리 손익이 크게 개선됐고 2나노 고성능 컴퓨팅 과제도 확대됐습니다. 하반기에는 2나노 2세대 모바일 제품 양산과 선단 공정 가동률 개선을 통해 두 자릿수 매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제 수율 안정과 가동률 상승이 확인된다면 삼성전자는 메모리 가격 상승에만 기대는 기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파운드리 흑자 전환이 다시 지연된다면 시장은 89조 원의 이익보다 반도체 편중 위험을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컨퍼런스 콜에서 가장 민감하게 확인해야 할 숫자는 수주 발표의 크기보다 수율과 가동률, 그리고 손익 개선 속도입니다. 그렇다면 7월 31일의 급등은 진짜 추세 전환일까요? 답은 시초가나 장중 최고가가 아니라 종가와 다음 거래일에 나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장중 매물을 소화하고 높은 거래 대금과 함께 상승분을 지키는지, 외국인이 하루짜리 숏 커버에 그치지 않고 순매수를 이어가는지, 삼성전기와 주성엔지니어링, 원익 IPS, PSK 같은 후방 종목으로 온기가 번지는지를 봐야 합니다. 지수가 급등했는데 종가로 갈수록 거래 대금이 줄고 상승 종목이 좁아진다면 기술적 되돌림의 성격이 강합니다. 반대로 대형주에서 장비와 소재로 이익 추정치 상향이 확산된다면 심연 탈출이 추세 회복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의 큰 방향은 아직 끝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클라우드 기업이 데이터 센터 투자를 늘리면 GPU와 AI 가속기가 먼저 필요하고 그 옆에는 HBM과 서버용 DRAM, 기업용 SSD가 따라붙습니다. 메모리 출하가 늘면 후공정과 검사, 패키지 기판, 증착과 식각 장비의 주문이 시간차를 두고 살아납니다. 다만 주가는 항상 실적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빅테크의 2년 현금 흐름 악화가 다시 부각되거나 3.7%인 미국 물가가 장기 금리를 밀어 올리거나 메모리 업체들이 동시에 설비를 크게 늘리면 시장은 2027년 이후 공급 증가를 미리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AI 투자 지속 여부보다 그 투자가 얼마나 빨리 매출과 현금으로 바뀌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삼성전자의 강한 시나리오는 외국인 매수와 HBM사 출하 확대가 함께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미국 빅테크가 캐펙스를 유지하고 서버 메모리 가격과 이익 추정치가 계속 올라간다면 이번 반등은 단순히 폭락군을 되돌리는 데서 끝나지 않고 새로운 밸류에이션을 찾는 과정으로 갈 수 있습니다. 중립적인 경로는 실적은 좋은데 외국인 매수가 하루 만에 약해지고 급등한 가격 위에서 개인의 본전 매물이 계속 쏟아지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큰 방향이 살아있어도 급등과 급락이 번갈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장 경계할 경로는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의 호재가 빠르게 소진되고 미국 반도체가 다시 밀리면서 국내 레버리지 매도가 재점화되는 경우입니다. 기존 삼성전자 현물 보유자는 하루 급등만 보고 전량을 던지거나 반대로 위기가 끝났다고 판단해 한꺼번에 물타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중이 감당 가능한 투자자는 외국인 순매수와 종가의 힘을 확인하며 핵심 물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높은 가격에서 매수한 분은 본전 가격보다 삼성전자의 이익 추정치와 수급이 회복되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보유 비중이 너무 크다면 강한 반등은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신용과 레버리지가 섞인 계좌는 특히 수익 극대화보다 만기와 반대 매매 위험을 먼저 낮춰야 합니다. 좋은 기업을 보유하는 것과 견딜 수 없는 비중으로 좋은 기업을 들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현금 대기자는 20% 급등하는 화면을 보고 시초가에 추격하기보다 3번으로 나눠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9시의 급등은 밤사이 쌓인 주문과 숏 커버가 만드는 소음일 수 있습니다. 10시 이후에는 외국인 현물 매수가 유지되는지, 프로그램
프로그램 매수 없이도 주가가 버티는지가 보입니다. 오후 2시 30분 이후에는 본전 매물을 소화하고도 종가를 지킬 힘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첫 물량은 추세가 아니라 수급 확인에, 다음 물량은 후방 종목으로 확산되는지 확인할 때, 마지막 물량은 다음 거래일에도 외국인 매수가 이어질 때 쓰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반등장에서 가장 아쉬운 실수는 못 산 것이 아니라 조급함 때문에 다시 감당할 수 없는 비중을 만드는 겁니다. 관심 테마의 중심은 여전히 반도체입니다. 대형주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외국인 자금을 가장 먼저 받는 핵심이고, 삼성전기는 AI 서버와 고부가 부품 확산을 확인할 수 있는 연결고리입니다. 후방에서는 테스, 이오테크닉스, 원익 IPS, PSK, 심텍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한가나 20% 급등이라는 이유로 따라가기보다 고객사 수주와 장비 반입 일정, 영업이익 추정치가 실제로 올라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메모리 가격 상승만으로 끝나는 반등이라면 대형주에서 멈출 수 있습니다. 장비와 패키지 기판까지 이익이 확산돼야 반도체 사이클의 폭과 지속성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AI 인프라의 두 번째 축은 전력과 데이터 센터입니다.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은 데이터 센터가 늘어날수록 필요한 전력망과 변압기 투자의 수혜 후보입니다. 삼성 SDS와 네이버, GNC 에너지는 클라우드와 데이터 센터 운영, 비상전원이라는 다른 위치에서 확인할 종목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대무벡스, 로보티즈 같은 피지컬 AI 종목은 장기 성장성은 있지만 실적보다 기대가 먼저 움직이는 구간이 많아 추격 기준을 더 엄격하게 잡아야 합니다. 반도체 밖으로 순환매가 번진다면 KB금융과 키움증권 같은 금융주, 한국콜마와 코스맥스 같은 실적주도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테마 이름보다 EPS 상향, 부채 부담, 영업 현금 흐름이라는 세 가지 필터를 먼저 통과시켜야 합니다. 좋은 종목을 몰라서 놓치는 것보다 더 아쉬운 것은 시장의 방향이 바뀐 뒤에야 돈의 이동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삼성전자 한 종목만 보면 오늘의 20% 급등이 새로운 상승 추세인지 레버리지 청산이 만든 하루짜리 반동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미국 빅테크의 실적과 캐펙스, 나스닥 반도체 수급, 외국인 선물과 현물, 국내 장비주 확산을 한 흐름으로 연결해야 하죠. 영상 아래 더보기란의 공식 신청 페이지를 통해 주도주 매매 신호 알림 센터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에서 테마로, 테마에서 종목으로 돈이 이동하는 경로와 실제 수급 변화를 빠르게 확인하는 데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 투자자가 잠든 새벽에 바뀐 미국장의 신호를 다음날 뒤늦게 따라가는 실수를 줄이는 것이 변동성 장세에서는 수익률보다 먼저 필요한 생존 도구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장을 세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7월 31일 코스피의 역사적 반등은 AI 수익성에 대한 신뢰 회복이 방향을 만들고 외국인 프로그램 매수와 숏 커버, 레버리지 되감기가 상승폭을 키운 결과입니다. 삼성전자의 89조 5천억 원 영업이익과 HBM사 확대는 반도체 업황이 끝나지 않았다는 강력한 근거지만 이익의 반도체 편중과 DX 적자, 파운드리 회복 속도는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은 공포에 전량 매도할 때도 20% 급등에 전 재산을 추격할 때도 아닙니다. 코스피가 카지노처럼 움직여도 대응까지 도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측은 틀릴 수 있지만 비중과 현금 그리고 확인 기준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